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오문숙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네, 지금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 계시는 분들은 대호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국정원 시국회의와 민주노총이 함께하는 32차 국민촛불입니다. 멈춰라 민영화 연금계약, 힘내라 민주주의, 실시하라 관권 부정선거 특검, 국민촛불 지금부터 여러분의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구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패턴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멈춰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되죠? 민영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내라 민주주의, 중단하라 노동탄압, 승리하자 국민파업, 퇴진하라 박근혜, 5가지인데요. 외우실 수 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멈춰라 민영화, 힘내라 민주주의, 중단하라 노동탄압, 승리하자 국민파업, 퇴진하라 박근혜. 네, 이게 첫 번째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치는 구호입니다. 그러면 제가 외치면 여러분은 마지막 후렴구만 2번 힘차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권선거 부정선거, 박근혜는 퇴진하라.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오늘 주제에 맞는 구호 몇 개 외치고 곧바로 첫 번째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촛불 집회 발언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국민파업 앞으로 10일 남았습니다. 열심히 조직하고 국민들과 함께 우리 박근혜 퇴진시키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날씨가 많이 풀려서 다행입니다. 자, 구호 외치고 오늘 국민촛불 힘차게 가겠습니다. 국정원에 내라는 뭐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한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불법 선거 개입, 국정원은 해체하라. 네. 부실 경영 책임 전가, 공공기관 정상화 규탄한다. 국민의 철도다.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돈보다 생명이다.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차별 없는 기초연금,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하라. 박근혜 퇴진, 2.25 국민파업 승리하자. 네, 아직도 서 계시는 분 계신데요. 앉아주시면 훨씬 우리 국민촛불 힘차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들어오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여기에 오신 시민 여러분들 대호 정리해서 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언입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 신문에 번역했지만은 어저께 작년 12월 31일 박근혜 사퇴와 특검 실시를 외치고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분신해서 사망하신 고 이남정 열사의 49제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먼저 49제 추도식 추도사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남종 열사께서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를 외치고 산화하신 지 어느덧 49제 추도일이 돌아왔건만 그 어느 것 하나 이루기는커녕 가능성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참담한 주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의 앞에 숨죽인 대한민국을 깨우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만 했던 이남종 열사였습니다. 우리는 이남종 열사를 극락청토로 보내드리면서 다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힘에 친 외침을 하루빨리 이뤄내 다시는 이러한 희생자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이남종 열사의 49제인 오늘 대한민국의 전국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돛담배가 박근혜에 의해 지금 이대로 항해를 계속한다면 머지않아 작은 풍랑에도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침몰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의 미숙한 민주주의 오류에 탄생한 괴물이라면 박근혜 정권은 그 괴물로부터 잉태한 이무기일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자체가 집단 이기주의 지역주의에 편성해서 만들어진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부도덕했고 역사의식도 결여되어 역사를 왜곡하는 왜곡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국민의 자존과 국민의 생존권 자체를 중요시할 수 없을 뿐더러 국민을 위한 정책 또한 양산해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은 도마뱀 정권입니다. 국민의 저항을 받으면 도마뱀 꼬리 자리식으로 잘라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시치미를 뗍니다. 그들은 카멜레온 정권입니다. 대선 전에는 공기업 민영화, 의료 민영화 안 할 것 같이 하더니 대선 후 제일 먼저 꺼내든 카드가 공기업 민영화, 의료 민영화입니다. 이명박이가 공기업을 빚더미 위에 앉혀놓고 박근혜는 그 빚을 빌미로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론이 반발하자 민영화가 아니라고 잡아떼지만 민영화를 뒷받침하는 내부 문건이 밝혀져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몸통은 이명박근혜 그대로면서 그때그때 옷 색깔만 바꿔 입고 국민을 속이는 교활한 카멜레온 이명박근혜 집단을 몰아내려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희생이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남종 열사는 수백만 명이 나눠야 하는 희생을 홀로 감당하기 위해 그 억겁의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적정한 누구 한 명에게 크나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작더라도 자발적인 희생만이 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국가의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길입니다. 대의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민주주의 재단에 바치고 희생하신 이남종 열사께서 지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고통을 인내하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두려움은 모두 가져갈 테니 일어나라는 열사의 고귀한 희생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사태와
특검 실시를 이뤄내기 위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 함께 전진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이남정 열사에 대한 추모 또 애틋한 마음 전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고이남정 열사 분향소가 여러분들 왼쪽에 지금 차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분향하고 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도 구호로서 한번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라! 민영아! 제가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손피켓 있죠? 높이 들어서, 예, 구호와 함께 손피켓을 높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연습해봤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예,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멈춰라! 민영아! 힘내라! 민주주의! 중단하라! 승리하자! 국민파업! 퇴진하라! 박근혜! 네, 좋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고 이남정 열사의 49제가 18일 광주 망월묘역에서 진행되고요. 7시에는 서울역에서 추모제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발언 듣겠습니다. 국정원 시국회의 박서군 공동대표의 발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앞에 동안면세점 앞에 지금 저 스피커를 보니까요 이상하고 요상합니다. 이 스피커 방향이 자기 집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가 있는 게 아니고 이쪽 청계광장 쪽으로 스피커 방향이 와 있습니다. 저 사람들 목표는 우리 촛불 집회를 방해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경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저 잘못된 스피커 방향 확실히 통제하십시오. 경찰 뭐합니까? 예. 자, 구호를 외칩시다. 집회 방해 중단하라! 집회 방해 중단시켜라! 촛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노동자 민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죄 판결했다고 해서 김용판이가 한 허위 발표, 허위 수사 결과 발표 없어집니까? 지난 대선 시기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이 총체적으로 나서서 관건 부정선거인 것 없는 진실 아닙니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단이 관건 부정선거한 것 그리고 국정원이 댓글 달한 것 수사해서 밝혀낸 것이 진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필 대선 3일 전에 그것도 밤 11시에 TV 토론 끝나자마자 김용판 서울경찰에서 허위 발표 한 것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 간열인 여성의 인권 운운하면서 사기친 것 진실 아닙니까? 사실이란데 허위 국정원의 정치 공작을 비호하고 그리고 권은희 수사과정의 진실을 깔아뭉개는 그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실은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저들의 간악한 치졸한 짓거리를 분쇄해 나갑시다.
이제 남은 것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박근혜 정권이 그리 호락호락 특검 도입에 동의해 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당들이 몸을 던져서 특검을 간철시키도록 강제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그 직을 걸고 특검을 간철시키겠다고 약속한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 직을 던질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보 정당들과 안철수 의원 쪽 도대체 특검 관철을 위해서 그 어떤 실효성 있는 행동을 했는지 국민들이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이제 야당들이 나서야 합니다. 야당적이 언직을 걸고 언직 사태를 걸고 특검 관철에 몸을 던질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은 촛불광장에서 지속적으로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좀 더 강력한 힘으로 봄과 함께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해내고 책임자 처벌을 내나가도록 합시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의 엄혹한 추위를 뚫고 이 저력으로 이 동력으로 함께 투쟁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걱정하느냐? 나보다 더 훌륭한 홍준이가 있고 박원순이가 있는데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눈을 감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박원순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을 네. 민권연대 정책시장 김준성입니다. 대선 개입을 감추기 위한 제임스 본드 첩보원을 뺨치는 박근혜 정부의 은폐 공작을 보시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컨텐전시 플랜 우발적인 사태 대비 긴급 대책입니다. 바로 권영세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뭐 아니면 도가 되는 상황이 되면 NLL 대화록을 까겠다고 하면서 이들은 은폐 공작을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중간 조사 결과가 예정처럼 발표가 된 거죠. 대통령 혹시 근데 이거는 얼른 보도를 안 나가야 되는 거냐? 안 돼도 나가면 네가 수준하지. 진행하고 있는 판에 지금 답이 와요 지금?
하지만 이 CCTV에서 보여준 것처럼 댓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폐 공작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끝까지 은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검찰총장까지 찍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타기는 계속됐습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전격 공개하면서 정치권에 경랑이 일고 있습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이후 33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 남재준 국정원장은 체포된 국정원 직원에게 수사 진술을 거부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것을 윤석열 팀장이 증언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사람을 시켜서 이 사람들 조직적으로 진술하지 마라 라는 지시 공문을 보낼 테니까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달라. 이러한 내용 아시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용판이 무죄를 받은 겁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은폐 공작에 맞서 반드시 특검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국민촛불이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32번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 우리 국민들이 관건선거,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수호해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2번째면 벌써 1년 넘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추위에도 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이렇게 치열하게 끝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우리 촛불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은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 사무처장의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았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고 국정원 시국회에서 여러 사회단체 분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쩌면 17일 우리 중대한 내란 조작 음모 재판을 앞두고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우리 또 여러 진보당 당원들도 많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 재판 김용판 씨 재판이 끝나고 나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가 살았습니다. 아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작년에는 검찰이 수사가 진행 중인데 무슨 특검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참 하던 양반들이었고 이제부터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 재판도 끝났는데 왜 특검 이야기 또 하냐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새누리당의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저희가 지난 11월 달에 이런 자료를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역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특검이 모두 몇 번 있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1번 있었습니다. 11번의 특검은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거나 또는 재판이 열리지 않았을 때만 실시된 특검이었느냐 살펴보았습니다. 11번의 특검 중에 6번은 새누리당이 또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요구해서 검찰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일 때 특검 수사가 실시된 사례입니다. 그게 11번 중에 6번입니다. 하나 사례를 들겠습니다. 2003년도에 노무현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요구해서 특검 수사 실시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2011년도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례 검찰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몇 사람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합의해서 특검 수사 실시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자기들이 한 길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바보 정당입니까? 11번 중에 6번은 당신들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일 때도
특검을 요구해놓고서 왜 지금 와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특검 못한다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 새누리당의 말도 안 되고 자기 모순적인 논리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참여연대가 민변 그리고 민주당 진성준 진선미 의원님과 함께 김용판 1심 무죄 판결의 잘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안에 나왔던 내용 두 가지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문제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미 여러분도 알겠지만 왜 권은희 수사 과정의 말 한 명과 나머지 경찰 17명의 진술 비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랬습니다. 권은희 씨 혼자만 저렇게 주장하는데 나머지 17명들의 진술은 오히려 17명의 진술이 더 일치하고 그 사람들끼리 말이 더 일맥상통하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17명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엉터리 같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검찰이 김용판 씨 혼자만 기소한 게 아니라 그 나머지 17명의 사람들 최연락 당시 경찰청의 수사부장, 이병하 수사과장, 김병찬 서울청 수사 2계장, 김용판 씨하고 똑같이 공모했던 이 사람, 그리고 우리가 CCTV에서 목도했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 분석관들 같이 증거를 은폐하고 허위 기록을 만들어줬던 그 17명들을 같이 만약에 기소했다면 그 사람들은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되었을 겁니다. 피고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입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고인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를 감추어야 하기 때문에 입을 맞추는 사람들 17명과 아무런 이익도 없고 오히려 조직 내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는 권은희 수사과정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을 더 믿을 것이냐 하면 재판부도 아마 권은희 과장이 더 아무런 이익을 누릴 것이 없으니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검찰이 김용판 단 한 사람만 기소하고 김용판과 똑같은 입장에 있고 김용판이 처벌받으면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최연락 수사부장, 이병하 수사과장, 김병찬 수사 2계장과 디지털 증거 분석관들을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용판 1심 무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저희들은 자담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이 열심히 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검찰의 잘못이 이거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그랬습니다. 메모장 파일, 김하영의 노트북에서 메모장 파일 아이디 30개와 닉네임이 발견된 것을 15일날 수사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메모장 파일을 복구했다는 보도를 받은 15일날 비로소 수사를 축소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경찰은 전체 그림을 그렸습니다. 김하영 씨의 행위가 적발된 11일부터 수사 축소 은폐를 기도했다고 한 게 아니라 15일에 이르러서야 범죄를 저질러야 되겠다라고 은폐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큰 패착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15일부터 범죄 음모를 계속했다고 한다면 12일날 김하영 씨에 대해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러 갔다가 상부에 의해서 멈추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5일부터 결심을 했다 그러면 지휘부가 12일날 압수수색 영장을 멈추게 할 이유가 없지 않았느냐라고 재판부가 마음을 먹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있습니다. 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 설명드릴 자리 너무 기네요. 어쨌든 검찰이 이 15일을
기점으로 기소를 한 것 때문에 오히려 12월 11일 날 박원동 국장이 시작해서 안태동 서울경찰청 담당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이 11일부터 15일 이전에 수십 차례 경찰과 서로 내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축소 은폐에 대해서 공모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은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 잘못, 김용판 씨 혼자만 기소하고 공모자들을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 그리고 15일부터 결심을 하게 했다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경찰과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 수십 차례의 전화통화 내역에 대해서 증거 자료들을 재판에 제출하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을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점, 만약에 검찰이 이걸 바로잡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는 더욱더 필요하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해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특검 이런 이유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가 피어린 투쟁으로 또 누군가는 목숨을 잃으면서 민주주의를 키워왔습니다. 박근혜와 보수 수구 세력들, 저들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키워오는 동안 뭘 했습니까? 방해하고 파괴하고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시대착오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십시오. 저게 올바른 행위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우리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으면 저렇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시대를 조응하고 앞서갈 수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구호 세게 외치고 다음 발언 듣겠습니다. 불법 선거 개입 국정원은 해체하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진상을 규명하라! 선거 개입 진상 규명 특검을 실시하라! 네, 다음 발언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이고 정찬우 목사께서 내란 음모에 대해서 교탄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정찬우 목사님의 발언이 끝나고 나면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 주최 측에서 모금을 돌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슴없이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정진우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검찰은 내란 음모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7분에게 20년의 구형을 내렸습니다. 또 15년 이렇게 엄청난 중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만 불임 사건이나 또 문제가 됐던 여러 사건들이 다 무죄로 판결되지 않았습니까? 강기훈 씨의 한 맺힌 20년 넘는 세월에 그런 눈물에 저희들의 가슴이 참 많이 아팠는데요. 또다시 검찰은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무리한 기소와 또 구형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허무맹랑한 그런 불법적 조직인지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드러냈습니다. 내란 음모, 우리 현대사를 통해서 내란 음모 사건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무죄로 다시 재심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까? 인혁당 사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뻔히 보면서도 왜 이런 무리수를 두겠습니까? 얼마나 현 정부가 궁지에 몰렸으면 아무 증거도 없는, 그리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그 사건을 가지고
20년 구형을 했습니까?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과연 내라는 뭐 하는 조직이 있었는지 하는 겁니다. 검찰은 아로를 지목했습니다만 스스로 그 아로라는 조직을 반국가단체로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아무런 기소의 명분을 찾지 못해서 기소조차 하지 못한 그런 조직이 내라는 뭐를 일으킬 수 있는 조직이겠습니까? 또 그분들이 폭동을 준비했다는 건데 그분들은 지역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으로 국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지역운동, 시민운동에 복무했던 분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의 선량한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조건 대구 지하철 무슨 사고가 위험하니까 이 사람들도 위험하다는 그런 궤변과 소설을 통해서 그분들을 20년, 15년, 10년이라는 구형을 그렇게 때리게 되었습니다. 전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이제 처음에 놀랐던 가슴들을 진정시키고 명백백백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라는 뭐는 완전 조작 사건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있잖아 곧 선고가 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떤 선고가 오든 내라는 뭐는 무죄입니다. 내라는 뭐는 조작입니다. 그것이 검찰의 공소 사실로 인해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진실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이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정말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 재판부라면 분명히 국민들은 무죄가 될 거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더 힘찬 마음으로 저분들을 응원하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진실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승리의 날까지 함께 전진합시다. 고맙습니다.